민주당 정청래 대표. 요즘 민주당이 연일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견을 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그 1인 1표제에 대한 그 부분은 찬성하는 그런 공감대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신 분은 없었고, 다만 이제 취약 지역에 대한 보완 문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남 지역 권리당원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약간 가중치를 둬서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형평을 맞추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그걸 계기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의원들 만나서 이 대의원 권리당원의 1인 1표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대변인님, 근데 저는 취재하다 보면은 이견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가 당무위 거치면서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면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다, 뭐 이견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견 없습니까? 실제로 당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 입장을 들어보더라도 1인 1 투표제로 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논의가 대단히 좀 빨리 진행된 거 아니냐, 숙이나 논의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숙이가 더 필요하다고 하느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당원 수가 비교적 적었을 때 영남에는 당원 수들이 훨씬 적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의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표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보면 예우를 해드렸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이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이 권리당원 20표가 대의원의 한 표와 등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2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질서에 맞느냐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1인 1투표제로 가되 다만 대의원제의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제의 제도를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당내에 어떤 입지를 다져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당장 다음 달 5일 중앙위를 거쳐서 이 1인 1표제가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지 말고 뭔가 좀 더 지나서 3개월 지나서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해서 좀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요, 오늘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 외국 가시면은 꼭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일이 나오니까 자, 과거에 손학규의 저주처럼 정청래의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조금 더 수기 과정을 지내고 또 설득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의 손을 잡고 반부 앞에 걸어가지만은 국민이 못 따라올 때는 손을 놓지 말고 설득해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설득이 좀 부족했고 이번에도 당에서 연기해가지고 취약 지역을 보존하는 TF를 구성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네, 저희에서 나온 그 뒤에 BGM은 저희 게 아니라요. 저 라디오에서 나온 걸 따다 보니까 저기서 나온 내용이란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민주당 내에서 각종 논란이 생기자, 정청래 대표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생기자 박지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손학규의 저주처럼 정청래 저주가 있는 것 같다. 최진봉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보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오면 그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여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감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주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려를 표명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이제 순방 가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성과들이 빛이 바래는 일이 발생하면 그럼 민주당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개인의 뭐 지지도도 뭐 중요하겠지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민주당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 최근에 뭐 에이펙도 그랬고 민주당이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이펙 기간은 조금 자중하고 싸우는 것도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무적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업무를 처리하고 또는 뭐 정책을 추진하고 법안을 만들고 뭐 이런 뭐 상임위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민하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게 유리한 형태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런데 이제 한두 번이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저도 이제 여당 의원들 만나면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왜 때마다 이러는 거냐?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다 이랬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박지원 의원을 뭐 대표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의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뭔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다른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배운 게 있거든요. 누구한테 배웠냐?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배웠습니까? 즉 본인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뭘 했는지. 자, 그거를 이제 철저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인 1표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인 1표제의 당원 주권가가 누가 있습니까?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있던 친노 친문들을 어떤 면에서 몰아내면서 본인이 지난 총선 때 당의 주류로 등장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비명 행사 이런 게 있었고 또 당원 주권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친명들이 혀가 말리는 게 이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거의 지금 기세를 잡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자, 그리고 지금 사실 대통령이 이 여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은 주로 이제 뭐 검찰이나 뭐 어떤 국정원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집권 여당을 좀 통제하고 관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가 다 통제하잖아요. 김어준 씨가 통제하고 뭐 다 하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로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강 개입이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금 움직여낼 수 있는 어떤 힘, 정책 힘이 약하다 보니까 바로 이 약한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파고 들어가서 본인의 지금 세력을 확장시키고 정청래 대표 시간이 없습니다. 당대표를 연임해야 되고 그 연임하는 힘을 가지고 지금 다음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 스케줄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청래 지도부 이 대표, 정청래 대표의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 순간에 댓글 들어온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도 스푼지 비가 옵니다. 이순재 배우님 편히 쉬세요. 네,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표지 쓰인 대로 한 건데 뭐가 잘못이죠? 예, 아까 배달 기사 갑질 논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잘 마른 대나무는 휘발유와 같다. 예, 홍콩 빨리 화재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이화영 구출 작전이냐? 네, 이번 감찰 지시 논란 관련해서 댓글 주셨고요. 마지막 댓글 볼까요? 범죄자가 혈세로 수천억대 재벌되는 거 절대 막아야 한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된 의견도 주신 것 같습니다.